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어야지, 살을 빼야지 이런 다짐 많이 하게 되죠. 비만과 흡연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허리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데요. 이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또 비만은 척추뼈에 부담을 줍니다. 척추 질환이 있다면 우선 금연을 하고 또 운동으로 체중 조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리고 허리 통증이 계속될 때에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들은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상담 전화를 통해 풀어보시죠.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성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이 무리를 했을 때 잠시만 아프다가 괜찮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내 허리 통증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통증 지속 기간에 따라 좀 달리 봐야 되나요? 예, 누구나 평생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로 허리 통증이 많이 아픈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네. 허리 통증은 통증 지속 기간에 따라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증 지속 기간이 6주 이하이면 급성, 6주에서 12주 사이면 아급성, 1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만성 통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성 요통에는 염좌나 골절, 디스크 탈출증이 해당되는데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급성 요통은 며칠간 꼼짝하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가도 찜질이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면 보통 2, 3주 후에는 통증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됩니다. 만성 요통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데 급성 요통에서 회복되지 못한 경우와 급성 통증 과정을 겪지 않고 서서히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 허리 통증도 초기에 바로잡지 못하면 만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 정위증 등 병원에서 진단받는 다양한 척추 질환들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만성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이 다양한 척추 질환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있죠.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이렇게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허리 디스크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짚어주세요. 예, 가장 많이 알고 계신 허리 질환이 허리 디스크일 텐데요. 엄밀히 말하면 디스크 자체는 정확한 병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추간판 수액 탈출증입니다. 네. 척추뼈 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말랑말랑한 조직인 추간판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라는 조직입니다. 디스크가 체중 부하 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뼈와 뼈가 부딪히는 고통을 겪지 않고 움직이거나 걸을 수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크는 연안 중심부인 수액과 이를 싸고 있는 질긴 외곽부인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수액은 탄력을 잃고 섬유륜은 갈라지거나 틈이 생깁니다. 섬유륜 사이의 틈이 커져 수액이 틈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어 터지게 되는데요. 네. 튀어나온 수액이 신경 뿌리를 누르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질환이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입니다. 네, 이 섬유륜 사이에 튀어나온 수액이 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요약적 명칭은 추간판 수액 탈출증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 허리 디스크의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는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거나 허리 움직임이 심한 운동, 미끄러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 갑작스러운 자세 변경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굽히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인데요. 네. 최근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할 때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젊은 층에서도 허리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 잘못된 자세로 허리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군요. 그렇다면 이 증상은 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과 더불어 하지 방사통,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허리에서 엉치, 다리, 발까지 저리거나 땡기거나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서 있거나 걸을 때는 통증이 심하지 않다가 앉거나 허리를 숙일 때 허리 통증이 더 심하게 되고요. 네.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으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력 약화나 감각 이상, 반사 이상 등이 허리 디스크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이 허리 디스크가 발생해도 무조건 수술하지는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 수술을 받지 않아도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을 시작할 수 있고요.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신경에 주사로 약물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주사 치료인 신경 차단술과 미세관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신경의 정확한 위치에 약을 투입하는 신경 성형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를 해볼 수 있지만 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이 신경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경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신경 차단술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에 주사를 통해 약물을 투여하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주사 치료 방법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디스크와 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 사이에 주사바늘로 염증을 줄이는 약을 주입해 신경 부종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제거합니다. 네. 뼈에 이상이 없지만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1, 2주 간격으로 약 3회 정도 시행하면 어느 정도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신경에 약물을 주입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군요. 이 신경근 차단술 말고도 또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비수술적 치료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입니다. 네. 시술이라고 하면 수술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인 원리는 주사 치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 성형술은 먼저 국소마취를 한 다음 특수 카테터라고 하는 가느다란 관을 꼬리뼈를 통해 문제가 있는 신경까지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물리적으로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네. 염증 완화제나 유착 방지제와 같은 약물을 주입하여 염증 및 부종을 감소시켜 통증을 치료해 줍니다. 10분 정도의 짧은 시술을 받고 한두 시간 안정을 취한 뒤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 후 통증의 호전이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약 4에서 6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완화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시술 전에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또 피부 절개가 없어 통증이 크지 않고 고령자, 당뇨병 환자, 심장질환자, 고울다공증 환자 등 위험군에서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 신경 성형술 같은 시술을 통해서 나아지면 좋겠지만 잘 낫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럴 때에는 어떤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허리 수술을 하면 나중에 못 걷는다거나 평생 허리병으로 고생해야 한다거나 하는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수술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다리 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장애 등 심각한 장애가 온 뒤에는 수술을 해도 이전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 방법으로는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과 척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중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은 허리 디스크에 가장 표준이 되는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술 부위를 약 3cm 내외로 작게 절개한 다음 미세 현미경을 보면서 튀어나온 디스크 조각을 직접 제거하여 신경이 눌리지 않게 합니다.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나사나 인공뼈 삽입술은 현재 허리 디스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는데요. 허리 통증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허리에 대해서 상의하고 싶었어. 그래서 예. 네네,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허리 그때 좀 아프긴 아팠는데 작년에 하면 뭐 무거운 거 들면서 이제 하면 허리가 허벅지가 좀 치리하게 좀 그거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지금 허벅지 밑으로 늘 쓰리고 아프고 그렇거든요.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 더 아프고. 본인이 이제 그래서 이참에 이제 침을 또 맞으러 다니지. 좀 다니면 좀 괜찮긴 괜찮은데 그래도 침을 맞아도 될 건가 안 그러면 시술해야 돼서 그게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가요? 예, 환자분 혹시 시청자분 나이대가 어느 60대입니다. 60대 분이시죠? 예.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시청자분이신데요. 이런 경우 그 환자분 증상을 고려해 봤을 때, 나이를 고려해 봤을 때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50대 이상에서 척추관 협착증은 90% 이상이 5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환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허리 통증이 시작됐다가 다리로 점점 내려가는 듯한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성 퇴행성 척추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그런 가까운 근처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방사선 검사를 일차로 시행하게 되고요. 네. 방사선 검사 결과에서 어느 정도 스크리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MRI 촬영을 해서 신경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 가볍다고 하면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등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지만 증상이 오랫동안 둔다고 하면 회복 기간도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통해서 신경 차단술이나 성형술과 같은 시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머니 이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좀 의심이 되니까요. 병원을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검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때 건강검진 받을 때 네. 그 허리 디스크 초기라 그러더라고요. 그 CD를 받았거든요. 네네. 받아서 그 병원에 가보진 않았는데 지금 또 그래서 거기 하도 아파서 이제 침 맞으러 다니거든요. 네. 이 정확한 병원을 내원하셔서 검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박성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리디스크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와 찾아오는 질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만성요통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노화와 함께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척추에는 척추뼈를 따라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뼈와 인대가 심한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비정상적으로 뼈의 일부가 자라고 인대가 두꺼워질 수 있는데요. 네.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와 디스크, 관절 등이 퇴행성 변화를 거쳐 척추관이 좁아지고 내부에 있는 신경을 눌러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림에서 거꾸로 된 삼각형이 척추관이 협착된 모양인데요. 척추관이 연결되어 있는 목부터 꼬리뼈까지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한 곳에서만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척추관 주변을 둘러싸는 인대나 관절이 퇴행하면서 척추관이 좁아지고 또 신경을 눌러서 발생하는 질환이군요.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을 대부분 노화로 보면 될까요? 예,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퇴행성 변화로 인한 노화의 과정인데요. 네.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는 오랜 시간 압력을 받다 보면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서 척추관 내 인대가 두꺼워지고 부풀어져 척추관 안쪽에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뼈의 노화현상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성 질환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환자의 약 90%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성 환자가 많은데요. 이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노화를 거쳐 폐경에 이르게 되면 호르몬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 변화로 인해서 척추관 안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두꺼워진 뼈나 인대가 좁아진 척추관 내에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절로 넓어지기는 힘든 상태로서 자연적인 완화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 주요 증상이 허리 통증과 함께요. 이 걷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 증상은 또 어떻게 되나요? 주로 허리와 엉치에서부터 통증이 발생하여 허벅지와 다리 쪽 발까지 시리고 저림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허리를 구부리면 통증이 완화되고 허리를 피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데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이는 허리를 숙이면 일시적으로 척추관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통증이 감소하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을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병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허리를 바로 펴기 힘들고 밤에 쥐가 잘 나기도 하며 눕거나 앉아 있으면 통증이 완화됐다가 서서 걸으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조금만 걸어도 쉬었다 가야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병이 진행될수록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건너지 못하는 환자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장애도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허리가 아파서 자꾸 구부리게 다니게 되고 이제 걷는 정도가 짧아지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선생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으면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 경미할 때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이로써 통증이 호전되고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미한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될 때는 비수술적 치료로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신경 성혈술과 풍선 확장술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시술 시간도 짧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최근 환자들이 말씀하셨던 풍선 확장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치료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앞서 말씀드린 신경 성혈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경 성형술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좁아진 척추관 안에 풍선을 직접 삽입해서 물리적으로 좁아진 공간을 넓혀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 마취를 한 다음 척추의 꼬리뼈를 통해 풍선이 달린 가느다란 특수 카테터를 삽입합니다. 이 관을 통해 약물을 넣어 풍선을 부풀려서 좁아진 척추관을 직접적으로 넓혀주면 눌려있던 신경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네. 혈관계통의 협착에 널리 사용되는 것을 척추 질환에 적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풍선 확장술은 시술 시간이 30분 내로 짧고 한두 시간 안정을 취한 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신경 성형술과 마찬가지로 고령의 환자나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도 부담 없이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는데요. 허리 통증에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다름 아니고 네. 제가 허리가 좀 늘 아파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뭐 부산에서는 그래도 좀 저기 한 만한 데는 다 가봤거든요. 네네. 근데 CT를 찍으니까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네. 예. 수술도 안 되고요. 이건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예. 너무 막 아파가지고 근데 그게 요새는 이렇게 조금 막 걷는 걸 무리한다든가 좀 힘들면은 종아리 있죠. 네네. 발목하고 네. 무릎하고 그 사이가 완전 막
쥐가 났는데 네. 그 저기 뭐야? 아이고 못 튀어나.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네, 어머니. 예예. 네네,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쥐가 나는데 이거는 막 종아리가 돌덩어리처럼 돼요. 방금- 그래가지고 막 나 죽는다고 막 네네. 예, 난리를 지기고 그동안 이제 아이고 네. 네, 선생님 그럼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 환자분 연세를 봤을 때, 목소리 들어봤을 예. 때 아무래도 네네. 연세가 노령 환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예. 허리 통증부터 82 시작해서 다리 예?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다고 하면 방금 네네. 말씀드린 척추관 협착증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예. 척추관 예. 협착증이 있다고 해도 통증이 한 번에 심해지는 건 아니고요. 통증은 예. 아팠다 안 아팠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허리 요통만으로 뭔가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하기보다는 하지 방사통이까지 다시 내려갔을 때 그럴 경우에는 아마 척추관 협착증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일단 말씀드린 약물 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 주사 치료나 시술적 치료,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인데 오래돼서 시술적 치료를 해도 재발될 가능성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수술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유 저기 가는데 수술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상태가 제가 네. 어저께 이제 그 약 타는 날이라 돼서 네. 갔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근데 좀 CT 어떠냐고. 검사까지 진행하셨나요, 어머니? CT 그러니까 예. 그게 한 작년 봄인가 봄인가? 작년 봄인가 예. 찍었어요. CT 검사도 좋은 검사긴 한데요. CT 기본적으로 뼈에 집중해서 보는 검사가 CT 검사입니다. 근데 방금 네. 말씀드렸듯이 척추관 협착증은 뼈의 네. 퇴행성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대나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나 주변 구조물 인대, 그다음 신경이 눌리고 있는 걸 정확하게 관찰하려면 그 네. MRI 검사가 더 정확한 검사로 생각되고 CT 검사 네. 이후에 치료해도 계속 아프다고 하면 더 정확한 검사인 MRI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머니. MRI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병원에 가셔서 친절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네네. 네, 여보세요? 네, 연결이 되지 않아서 다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허리가 네. 평소 때는 괜찮은데 네. 이렇게 세수나 뭐 머리 감으려고 숙이잖아요. 네네. 그럴 때만 좀 아파요. 예, 그 허리 요통만 있으신 거죠? 다리 쪽으로 방사통은 없으신 거죠? 예, 전혀 그런 건 없어요. 네. 이런 경우가 치료하기 네. 쉬운 경우시고요. 예. 허리에도 분명히 허리를 움직이는 관절이 존재합니다. 허리 내에도. 예. 그래서 허리 요통만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허리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조금씩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정형외과를 비유로 들자고 하면 우리가 무릎이 아플 때 무릎에 주사를 맞거나 운동 치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허리 요통, 방사통이 없는 허리 요통만 있다면 허리에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관절을 좀 강화시켜주는 주사나 그런 통증을 조절해주는 주사를 한 일주일 간격으로 2, 3회 정도 한다면 통증 호전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다행히 아직 하지 방사통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라고 생각되고 치료를 시작하신다면 굳이 오랫동안 고생 안 하시더라도 통증을 많이 조절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치료하면은 나중에 아프고 그런 건 없어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척추라는 것이 퇴행성 변화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치료해서 통증이 조절됐다고 나는 완치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허리는 이제 노화 과정과 거쳐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 그다음에 체중 조절을 통해서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지 이제 100세 시대인데 허리 건강도 지키면서 오랫동안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7, 8년 전부터 척추 협착증이랑 디스크라고 네. 해가지고 그때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 걸 제가 수술을 안 했어요. 무서워서. 네. 병원
병원을 몇 군데 대학병원이랑 이 몇 군데 다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러다가 3년 전에 너무 많이 불편해가지고 이제 다리 쪽까지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리기도 하고 뭐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하고 서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냥 누워 있는 게 제일 편안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신경 처음에는 차단술도 받다가 그다음에 또 한 대가 신경 성형술 받고 그리고 지금 한 3년 차인데 이제 조금 또 이제 땡기고 저려요. 병원 가니까 수술을 하자고 하던데 수술하신 분들 보니까 다시 또 뭐 잘못돼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 드려봤습니다. 네.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저한테 수술받고도 이후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허리가 하나의 구조물이 아니고요. 허리는 척추가 여러 마디, 그러니까 요추만 보더라도 5마디로 이루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5마디 중 1마디가 고장났다고 해도 나머지 이후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머지 4마디에도 병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허리 수술을 했는데 왜 또 허리가 아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분명히 허리 수술할 때 그 문제가 있는 마디에는 정확한 치료가 됐을 걸로 생각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통증이 없다가 다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뭐 재활 치료를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관리를 잘 못해서 그 병변이 있던 5마디 중에 1마디가 아닌 다른 마디에 병변이 생겨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재발이 아니고요. 다른 마디가 또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증상이 생겼다고 생각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검사를 해가지고 다른 마디가 망가졌으면 다른 마디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종종 한 100에 한 5명 정도 수술했던 부위가 재발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했던 부위를 재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술적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다른 마디가 혹시 망가진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MRI를 다시 또 찍어봤었어요. 네네. 찍어보니까 뭐 그때보다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걷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는데 혹시 신경 성형술을 다시 받아도 상관없습니까? 네,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문제가 있는 신경에 정확한 저희가 투시 영상을 보면서 정확한 위치에다 약을 줘서 유착과 그다음에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약제를 써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신경 성형술도 여러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그렇게 신경 성형술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신경 성형술로도 해결되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고 하면 병변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후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수술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막 핀을 박는다거나 나사못을 박거나 인공뼈를 넣는 수술 말고도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 수술도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 증상이나 진단에 따라서 그런 치료들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풍선 확장술은 어때요? 풍선 확장술도 기본적으로 신경 성형술과 비슷한 원리인데 네.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장 혈관이 막혀 있는 환자들에게 가서 풍선으로 넓혀주는 원리를 척추에 대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선으로 확장시켜서 분명히 좁아진 공간이 물리적으로 넓어지는 효과도 있긴 있는데요. 그게 할 수 있는 환자와 할 수 없는 환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MRI 검사라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신경이 얼마나 눌려있고 있나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의료진이. 그렇기 때문에 검사 결과라든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종합해가지고 풍선 확장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안 되면 내시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수술적 치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박성진 선생님과 함께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서 이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방법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유가 되면 좋겠지만 또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수술을 좀 해야 할까요? 네, 보존적 치료에도 허리와 다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급심한 통증으로 불편하거나 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장애까지 발생한다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될 시기입니다. 네.
수술은 척추관을 압박하는 뼈와 인대를 제거해서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서 눌리고 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 신경 감압술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신 마취 후에 미세 현미경을 보면서 신경을 누르는 인대와 뼈를 긁어내는 수술 방법입니다.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며 정상 근육과 인대, 혈관들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경이 넓은 범위에 걸쳐 심하게 압박된 경우에는 신경 감압술을 하면 신경을 누르거나 뼈나 인대, 관절을 너무 많이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척추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불안정한 마디에 인공뼈 이식과 나사목 고정을 해주는 척추 유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신경이 넓은 범위에 심하게 압박이 됐다면 이 척추 유합술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이 척추 유합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척추 유압술은 신경 감압술로 인해서 불안정해진 척추에다 인공뼈와 나사못을 삽입해서 튼튼하게 고정해서 안정성을 주는 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뼈를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뼈나 합성물질로 된 인공뼈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문제가 된 척추를 고정시켜서 병의 진행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술 다음 날이나 이틀 후부터 보행이 가능하고 약 10일에서 2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며 3개월 정도 보조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단점으로는 다른 관절의 하중을 증가시켜 인접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될 수 있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당뇨나 고혈압 등 지병이 있어서 전신 마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척추 수술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치료까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허리가 아플 때 허리 디스크가 문제인지 척추관 협착증이 문제인지 이걸 헷갈리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걸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허리 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통증과 더불어서 다리 통증이 있다는 점이 비슷한데요. 약간 증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와 다리가 함께 아프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는 엉덩이, 다리, 발 쪽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은 디스크 물질이 신경을 누르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뼈나 관절과 같은 딱딱한 조직이 신경을 누르는데요. 디스크는 주로 한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양쪽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허리 디스크 환자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통증이 없이도 다리를 60도 이상 들어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디스크는 똑바로 서거나 걸을 때 통증이 덜하고 앉으면 심해지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반대로 똑바로 서거나 걸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앉으면 좀 덜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는 주로 허리와 다리가 또 함께 아프고 서 있는 것보다 앉으면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이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는 엉덩이 또 다리의 통증이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심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또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허리 통증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은 척추를 연결하는 마디와 마디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뼈 마디를 연결하는 부위에 결손이 생겨 분리되는데요. 네. 척추뼈 마디가 앞뒤로 움직여 척추가 불안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인구의 약 5%가 갖고 있는 질환입니다. 척추뼈의 기형과 발육부전 등 선천적인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한 외상의 축적, 퇴행성 변화 등 후천적인 원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척추뼈 마디마디가 불안정하고 이제 분리되어 있다면 통증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네, 척추 분리증이라고 해서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 있더라도 허리가 뻐근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들고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나 오랜 일을 할 때 아니면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조금씩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평소 스트레칭이나 수영, 조깅과 같은 운동과 함께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여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척추 분리증이 원인이 되어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든가 협착증과 같은 다른 척추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지속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불안정해진 뼈와 뼈를 연결해서 척추뼈의 안정성을 주는 척추 유압술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나이는 80세고요. 네. 집에 나이를 이세고, 한 2달 전에 네. 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다리가 당기고 엉치가 아프고 종아리까지 당겨서 걷지를 못하는 거라요. 네. 그래서 한 며칠 기다려봐도 안 돼서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냥 막 마취하는 정도고 약도 먹을 때만 안 아프고 안 먹으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물리치료하고 이래 했는데 안 돼서 또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MRI까지 찍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협착증 뭐 4번, 5번, 뭐 6번 하여튼 2군데가 협착이 돼갖고 주사 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네네. 안 받을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주는 약을 먹고 움직일 때는 약을 먹고 약이 또 너무 독해서 사람 몸에 지장을 주더라고요. 네네. 가슴, 머리, 입에서 약을 될선대로 안 먹고 하루에 한 번 정도도 먹고 그러다가 또 어떨 땐 너무 또 심해서 약을 안 먹고 그러다가 또 이제 어디 나가야 될 때는 약을 먹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그 척추 질환이 환자분 80세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80세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퇴행성 변화가 왔기 때문에 협착증이 발생할 경우가 많고요. 뭐 진단까지 받으셨으니까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허리 통증은 본인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엄청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네네. 환자분들께서 저에게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그럼 도대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그런 것을 많이 질문합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퇴행성 변화가 온 척추관 협착증이 새로운 허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해도 계속 아프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주사 치료를 고려해 보신 게 맞고요. 정확한 치료를 받고 계신 과정 중에 하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분명히 주사 치료라도 통증이 조절 안 될 때는 방금 말씀드린 통증을 참지 마시고요.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과 같은 그런 시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낫고 고령의 환자이기 때문에 수술은 80세 이상이면 수술의 고위험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물론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마취 기술도 좋기 때문에 80세 이상 환자분들도 종종 수술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수술 전에는 먼저 그렇게 고위험군에서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시술적 치료로도 통증이 많이 호전돼서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신경 성형술이라든가 풍선 확장술과 같은 시술을 한번 고려해 보실 시점이 되신 것 같습니다. 주사 치료까지 했기 때문에 네네. 주사도 일주일 간격으로 뭐 3회에서 6회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때뿐이고 계속 통증이 있다고 하면 계속 약만 드시지 마시고요. 그런 시술적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술이 적당할까요? 아무래도 협착증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치료를 한다고 하면 풍선 확장술이 좀 더 물리적으로 좁아지는 곳을 넓혀주는 효과가 확실히 좋기 때문에 풍선 확장술을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네네. 허리를 2군데 이렇게 찔러갖고 하나는 보고 하나는 시술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 아마 내시경 치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내시경 치료도 기본적으로 개념은 수술인데요. 근데 몸이 부담이 좀 덜하다는 확실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에서도 치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 이제 내시경이기 때문에 몸의 네네. 부담이 확실히 덜합니다. 치료 기간도 그렇게 회복 기간도 짧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허리 척추 전방 희증.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에 전방 대해서. 전이증, 예. 예.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방 전이증은 그 척추뼈가 예. 척추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마디 관절이 있습니다. 예. 그쪽 부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불안정하게 돼서 척추뼈가 위에 있는 뼈가 밑에 있는 뼈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엑스레이 상으로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뼈가 어긋나 있는 게 엑스레이 상에서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앞으로 밀리는 원인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척추 분리증이어서 연결고리가 끊어지신 분들이 정상적으로도 인구의 5% 정도의 아시아인에서는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 분리증이 원인일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리증이 아니더라도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척추를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근육과 인대들이 약해져서 척추가 관절이 약해져서 앞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분리증 자체는 허리 통증을 많이 유발하게 되고요. 하지만 분리증을 발생하는 원인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절과 인대 부위가 약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 보는 보상작용으로 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져서 그 약해진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지면 신경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전이증이 있으신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통뿐만 아니라 다리 쪽으로의 통증까지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예. 2016년 9월 달에 그 MRI 상에 그게 나왔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다리 쪽에 해가지고 다리가 힘이 없어서 십자인대가 좀 나갔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게 허리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까? 십자인대는요, 무릎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인대가 끊어지거나 손상받으면 무릎 자체에 약간 힘이 덜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무릎도 역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십자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다리에 힘 빠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가장 감별하기 좋은 거는 무릎을 한번 움직여 봐서 통증이 있다고 하면, 무릎의 움직임에 의한 통증이라고 하면 십자인대일 가능성이 높고요. 무릎 인대에 의한 통증이 아니라 만약에 걸을 때 오랫동안 걸으면 다리가 땡기거나 쥐나거나 아니면은 저리 닿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허리에 의한 것이라고 두 가지 질환을 감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허리 쪽을 수술하라고 권유를 했고요. 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방송 후에 또다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방금 이 척추 전방정위증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어떤 질환인지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척추가 분리되고, 분리된 위쪽 뼈가 밑에 뼈에 대해서 앞으로 미끄러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척추 분리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척추 분리증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디와 마디를 연결해주는 연결 부위가 끊어져서 불안정해져서 발생하는 거고, 퇴행성 변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척추를 지지해주는 근육이나 인대들이 모두 약해지면서 척추를 받쳐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져서 뼈가 앞으로 밀리는 현상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방전이증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비슷합니다. 위쪽의 척추뼈가 아래쪽보다 앞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근처를 지나가는 척추신경이 눌리게 되어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증상을 발생합니다. 척추뼈들이 똑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한마디가 밀려 나오면 걸을 때 엉덩이를 뒤로 빼고 배를 쑥 내민 상태의 오리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이 척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점을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그 허리 통증의 경우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서서히 퇴행성 변화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가 안 좋으면 허리뿐만 아니라 목과 등, 그다음에 다리까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통증이 없는 잘못된 통증을 줄이려고 잘못된 자세를 취하면서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허리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평소 일할 때나 운동할 때 과도하게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지 마시고, 잠을 잘 때도 척추에 활이 곡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종아리 밑에 낮은 베개를 깔고 주무시는 것도 허리 건강을 지키시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기 운동이나 조깅 같은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건강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바른 자세나 규칙적인 운동 습관 또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 박성진 선생님 모시고 허리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많은 허리 질환들이 수술을 한다고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리 질환은 통증을 조절해서 통증이 없는 상태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만성요통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최근에는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참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척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도 또 아프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관리가 좀 중요할까요? 수술적 치료 이후에는 내가 수술했다고 완치됐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허리뼈는 5개의 마디로 이루어진 아주 세밀한 기관이기 때문에 한 마디 수술했다고 한 이후에도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허리에는 좋다고 된 운동은 평지를 걷는 거고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하고 바른 자세입니다. 이 3가지만 잘 유지해 주셔도 젊었을 때부터 나중에 노화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적 스트레칭, 바른 자세, 네. 그다음에 운동,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등을 통해서 허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아직 곳곳에 눈이 녹지 않거나 얼어붙은 빙판길이 있습니다. 낙상사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이 빙판길은 되도록 피하시고요. 조금이라도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미끄럽지 않은 신발과 지팡이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미끄러져도 엉덩방아를 찧어도 뼈가 골절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